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미스시습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알고리즘 설계 방법 중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제한적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컴퓨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가 보는 참고하는 책 중에 알고리즘 문제 해결 관련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주목구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경시대의 문제를 풀어보면 프로그램을 1초 내에 완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초 내에 내 알고리즘이 통과할지 알아야 내 알고리즘을 제출해 볼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긴다 그러면 제출해봤자 통과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주목구의 법칙 1초당 반복문 수행 횟수가 10의 8승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짐에 따라서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복문 내에서 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인데, 그리고 입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을 때 과연 통과될까 안 될까, 상황에 따라서는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t가 주어지고 입력 크기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입력 크기 개수와 또 입력 크기까지 곱해지고 거기에 알고리즘 성능에 이제 이 입력 크기가 들어가서 전체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경시대회에서 통과 여부를 우리가 따질 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 정도 수행이 된다 그러면은 전수조사 방법이지만 컴퓨터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 알고리즘은 향후 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재기적으로 많이 구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라고 해서 구현하는 게 무조건 쉽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산이고요. 또 이 전수조사 방법의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봤으면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말씀드린 중요사항은 훈련입니다.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져야지만 새로운 종류의 같은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고 구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한다 그러면 답이 틀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가장 최소값을 찾아야 한다. 그럼 모든 경우를 찾으면은 당연히 찾았을 때의 최소값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수조사 방법은
정확성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모든 경우를 한다는 그 코드 자체가 올바르다 그러면은 정확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가 적을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보면 n 팩토리얼 하면은 가장 우리가 시간 복잡도 중에서도 가장 느린 아니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복잡도입니다. 그러면 10의 팩토리얼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컴퓨터에게는 별로 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경우도 작은 뭐 그게 금방 넘어갈 텐데 10의 우리가 아까 8승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럼 10의 한 12 팩토리얼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다 전수조사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들,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범위가 작다 그러면은 전수조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력 크기가 작으면 시간 복잡도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면 굳이 전수조사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능은 떨어지지만 늘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일부 경우의 수들은 쉽게 배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각 경우의 수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를 따질 때 이걸 하기 전에 얘가 가능한 경우인지 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 중에 이만큼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전수조사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경우 수를 따지지만 그 중에 많은 경우들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단순하게 검사해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따지지만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꼭 다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혹시 빠르게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배제하는 방법을 알고리즘 내에 도입하는 것이 알고리즘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구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복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일 답이 여러 경우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검사를 해서 특정한 답들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답들을 찾는 건데 이 경우와 저 경우가 이제 답이 같기 때문에 그 개수를 카운팅할 때 카운팅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1, 2, 3하고 3, 2, 1이 같은 실제적인 답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같은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검사를 또 배제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그 전수조사할 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특정한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복 검사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방법도 보통 우리가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이용해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이제 모든 경우 전수조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n개 중에 n개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면 1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쌍을 구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쌍을 찾는 거예요. 가장 어울리는 쌍. 그러니까 최적의 쌍을 구한다. n개가 주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쌍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의 2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조합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만약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으면 1, 2, 1, 3, 1, 4, 1, 5, 2, 3, 2, 4, 2, 5, 그 다음에 3, 4, 3, 5, 4, 5. 이게 총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도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1, 2나 2, 1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나 지금의 문제, 제가 설명드린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3이나 3, 1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에서는 1, 2와 2, 1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 2, 1, 3, 1, 4, 1, 5, 또 2, 1, 2, 3, 2, 4, 2, 5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개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n개 중에 m개를 고르는 모든 조합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은 총 몇 개가 존재하냐면 이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서 n개의 원소 중에 m개를 고르는 모든 조합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든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그 경우의 수들, 아까 1, 2, 1, 3, 1, 4, 1, 5, 2, 3, 2, 4, 2, 5 요것들을 생성해가지고 요 두 개에 있는 원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 경우들을 다 생성해가지고 얘를 리스트에 확보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요것들을 각각 테스트해 볼 수가 있죠. 1과 2와 조합은 최적인지 아닌지, 값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최적의 쌍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재기적으로 구현하게 되겠고, 어떤 식으로 재기적으로 구현하게 되냐면 빈 리스트를 준비한 다음에 0을,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첫 번째 요소를 넣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기준으로 2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넣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0, 1을 여기 넣겠죠. 여전히 0이 내려오고 여기는 빈 거였으니까 1이 들어가고 여기는 계속 빈 걸로 나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OCE, OE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려가면서 언제 그 스톱을 하냐면 2개를 넣으면 되니까 2개가 들어가면 얘는 더 이상 밑으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3개를 넣는다 그러면은 또 가야 되는 거죠. 0, 1, 2, 0,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0, 1, 2라는 조합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총 필요한 이 호출의 개수들을 이 트리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트리를 보면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 그리고 이쪽으로는 얼마만큼 트리의 높이는 얼마만큼 될까요? 자, n만큼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고려 안 한 거, 0 넣는 거, 1 넣는 거, 2 넣는 거, 3 넣는 거, 그리고 4 넣는 거. 그렇게 되면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다 모든 경우를 우리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트리에 있는 개수는 2의 요 트리의 높이 플러스 1 정도, 2n은 정도의 요 노드들이 생기는 거고 그 비용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수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수시간 비용.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재기호출을 통해서 모든 경우의 필요한 조합의 수를 하면은 2의 n승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m은 물론 일찍 끝나는 데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빠져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러프하게 잡으면은 우리 총 만드는 거는 요것보다는 작겠죠. 클 수는 같을 수도 없고 작을 겁니다.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합을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두 종류의 코드를 제시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우리 원래는 보통 제가 그 의사 코드로 알고리즘을 소개하는데 요 예제만은 이제 C++ 예제를 갖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에서 m개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n에서 2개, n에서 3개, 뭐 이런 5개에서 3개, 10개에서 3개를 가능한 조합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n에서 선택하는 것은 0부터 n-1 값까지예요. 이 값들 중에 m개를 선택하는 거고 그거의 조합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조합들을 이 토탈 콤비네이션에 다 유지하는 형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같은 예제에서 옵티멀한 걸 찾아야 된다. 10명에서 뭐 n명에서 어떤 쌍이 있는데 쌍에서 가장 옵티멀한 쌍을 찾아라.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또다시 얘를 반복해 가지고 그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m equal 0일 때, m equal index일 때 그 만든 거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토탈 콤비네이션에 넣지 않고 요 구워진 그 조합을 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문제 n명에서 뭐 2,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그 2가 된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2개 값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 정보들 또는 그 쌍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다른 배열에 있는 그 위치, 세계 위치에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값을 구하고
그 값이 지금까지 계산된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 따져가지고 베스트를 뭔가 유지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픽이 모두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베스트 값을 답으로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내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smallest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smallest는 뭐냐면은 아까 요 공간에서 여기서 넣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뭐냐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으면 0이 되고 비어있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넣은 거에 다음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걸 찾는다기보다는 요 1이 들어가 있으면 다음에 늘 2라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mallest를 찾고 그 smallest부터 진행이 나가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고 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픽드가 빈 상태죠. 그리고 m이 2가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직 2는 0이 아니니까 얘가 찾으면 0이 나올 거고 그러면 next는 0이 돼서 여기에 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픽이 호출돼요. 그러면 다시 가면 m이 1이 되겠죠. 1이 되면 smallest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1이 될 거고 그러면 1을 넣게 돼요. 그 다음에 m이 0이 됩니다. 0이 되면 다시 들어가면 0이 되니까 끝나요. 그러면 0, 1이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죠. 끝나면은 요 다음이 진행됩니다. 다음이 진행되면은 0, 1에 들어간 거에서 0만 남겠죠. 0만 남게 되겠고 그 다음 요소가 들어가요. 그때 1이 넣었으니까 현재 next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0과 2가 들어가고 0이 돼서 계속 02, 03, 04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4가 빼고는 이제 들어갈 게 없으니까 0도 빠져나가요. 0도 빠져나가고 빈 상태에서 1이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가서 1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과정은 넣었던 것을 빼고 또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집어넣은 거를 다 쓰고 나선 빼고 그 다음 걸 넣는 거예요. 0에다 1 넣고 1 빼고 2 넣고 2 빼고 3 넣고 3 빼고 4 넣고 4 했으니까 n이 이제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없어요. 4 빼줘요. 그러면 4를 빼고 나면은 이제 한 바퀴가 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 남아있는 게 0밖에 없기 때문에 0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0이 빠져나가면 그 0에다 2를 넣고 여기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그러면 1에서 들어가면 그때 여기가 n-1이 1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니까 1에다가 2 넣고 2 빠지고 3 넣고 3 빠지고 4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픽트, 재기 호출이 한 번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이루어질 때는 뭔가 했던 것을 되돌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걸 보면 여기서는 좀 차이점이 재기 호출을 2번 부르고 있어요. 2번 부르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0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1, 2, 3, 4 요 5개 수치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려는 조합에는 0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나타낸 게 요겁니다. 여기 보면 픽드는 아까처럼 빈 상태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M 사이즈로 출발을 해요. M 사이즈로. 크기, 용량이 또는 크기가 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는 0으로 시작하고 0번째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픽 0에다가 0을 넣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반복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인덱스를 1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열이 있으면 0이 여기 저장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진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는 인덱스를 안 바꿔요. 그리고 얘만 바꿔요. 그러면은 늘 아직도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물론 0을 넣었지만 이 인덱스의 i를 다음에 또 저장하기 때문에 덮어 쓰는 형태가 돼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을 넣고 출발하고 얘는 1을 넣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또 들어가면 2를 넣고 출발하는 애가 있고 3을 넣고 출발하는 애가 있고 4를 넣고 출발하는 애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조합을 만드는 거를 얘가 이해되는지 얘가 이해되는지 살펴보시고 어떤 게 더 잘 이해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효율성을 따지면 얘가 좀 더 그래요. 왜냐하면은 재개 호출이 많아요. 재개 호출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루어집니다. 상마다 두 개가 이루어져요. 근데 어쨌든 재개 호출은 계속 한쪽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이 진행대에 따라서 실제 모습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잘 이해되는지 살펴보시고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 조합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조합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응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응용에 지금 만든 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 전수조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CANSUM, COUNTSUM, HOWSUM, BESSUM 네 종류를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들이에요. 입력들의 형태는 같은데 원하는 그 어떤 출력은 CANSUM, HOWSUM, COUNTSUM, BESSUM 다 좀 다릅니다. 그것만 다르지 입력이 들어오는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입력이 뭐냐면은 정수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n개의 정수, 양의 0보다 큰 정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CANSUM도 그렇고 COUNTSUM, HOWSUM, BESSUM도 똑같습니다. 입력은 늘 정수 하나, 여러 개의 정수들, 양의 정수들이 들어오고요. 출력은 이 m 말고 n개의 서로 다른 정수들 중에 원하는 만큼 합해서 목표 정수를 만들 수 있으면 CANSUM은 true를 주고 없으면 false를 주는 게 CANSUM입니다. 즉 여기에 보면 7이라는 게 들어오고 5347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CANSUM에서는 이 얘에 대해서는 이 입력에 대해서는 true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 4를 이용해서도 7을 합을 만들 수 있고 4, 3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7 하나만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하나도 존재를 하면 한 가지 형태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true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7,
2, 3, 1 이런 게 있으면 2를 7번 써서도 되고 2를 3번 쓰고 2를 1번 써도 돼요. 2를 2번 쓰고 3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무지 많죠. 그렇죠?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캔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모든 경우를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비용이 제일 많이 들까요? 답이 false인 경우에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캔썸은 true만 찾으면 그 즉시 알고리즘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대단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false인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모든 경우를 어떻게 해보냐? 꼭대기의 출발은 m으로 출발하면 돼요. 그리고 이 m에서 각 수들을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2, 4, 3,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하나씩 빼보면 0이 나왔으니까 이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다 올라오고 쭉쭉 가요. 그러니까 이쪽이 진행이 안 되지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현하게 되면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는 여기서 또다시 5, 3, 4, 7을 해보는 거고요. 또다시 5, 3, 4, 7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캔썸의 비용은 이 트리의 구워진 모습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n이면 요 노드들이 n개로 그 갈래를 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n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노드마다. 그러면은 이것의 비용은 n의 이제 이 트리의 높이만큼 이루어져요. 요 각각 하나로 대표되는 것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하냐면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더하기 n 더하기 n의 제곱 더하기 n의 3승 더하기 쭉쭉쭉쭉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진 트리면은 0, 하나, 둘, 4개, 그 다음에 8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n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n의 제곱계가 있고, 왜냐하면 요 각각마다 n개씨가 또 있으니까, 여기에 또 n개씨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개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얘네들을 요약하면 n의 m승. 이게 왜 m승이냐? 왜 n의 m승계냐? 이 숫자는 나중에 0이 되면 더 이상 밑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리의 높이는 이 수가 여기 있는 n의 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0에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최악이냐면 xi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xi 중에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은 1이에요. 1이면은 트리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0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m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용이 이게 만들어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에서 얘를 빼보고 요것들을 빼보고 0이 되면 true를 주고 0이 안 되면 다시 이 값에서 n개를 또 빼보는 거예요. 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중단되냐? 요 감소했을 때 m이 0이 되거나 m이 음수가 되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2 다음에는 5로 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는 거니까 종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기적으로 구현할 때는 그 비재기, 비재기가 아니라 재기의 종료 조건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료 조건은 m이 들어가고 nums가 들어가는데 m이 음수가 되면 false가 되겠고 m이 0이 되면 true가 돼요. 그런데 이제 m이 0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 m에 대해서 요 and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nums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m의 x를 빼서 또다시 재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재개 호출이 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여기가 false가 나올 거고, false가 나오면은 이 루틴이 종료되니까 이들은 검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우리가 캔섬을 구현할 수 있어요. 얘는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지수 시간입니다. 상당히 n이 조금만 크고 n과 m이 조금만 크더라도 못 구하는 거죠. 전수조사해서.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그 지금 챕터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전수조사하는 이 코드들을 구현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들은 나중에 동적 프로그래밍 노트 10 가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거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만났을 때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전수조사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겠고, 만들어진 코드의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기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분석하냐? 뭐 다음에 또 좀 더 쉬운 방법도 소개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재기 트리를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재기 트리가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7이 들어오면 2, 4, 4이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트리 모습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 동그라미들이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각각 동그라미 때 해야 되는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요 각각을 호출할 때 마이너스 연산, 뺄셈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O1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함수 호출하고 돌아오는 그런 비용들도 있겠지만 상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여기에 있는 노드 수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드에 쓰는 재기트리의 깊이와 각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자식 노드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트리 노드의 깊이는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떨 때 가장 깊이 들어갈 건가? 그 다음에 트리는 최대 얼마나 가지칠까?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개의 가지 치는데 최악의 경우가 우리가 분석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n번 가지치기가 될 거예요. 아니, n개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트리의 높이는 m이 돼요. 그래서 요 n의 m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 깊이는 아까 말했듯이 원소가 1이 있는 경우에 최대 깊이가 m이 되겠고요. 가지수기 수는 n이 됩니다. n. 물론 캔썸은 항상 n은 아니에요. 이 하다가 true가 나오면 올라가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지만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n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총 노드 수부터 한 노드에 하는 비용이 되겠고, 아까도 말했듯이 O1이니까 이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는 뭘 따져야 되냐면은 실제 이 함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따져야 돼요. 근데 이 함수에서는 요것만 써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만 쓰고, 물론 이 프로그램을 어떤 언어에 구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n개, 여기에 1개, 여기도 상수개 추가적으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어떤 상수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n이 커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재기 호출을 하게 되면 공간 복잡도를 생각할 때 뭘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스택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스택 공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캔썸이 예를 들면 7이고 처음이 1이었으면 6, 5, 4, 3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썸이 이만큼 호출된 상태가 되겠고, 그만큼 스택 그 함수들 호출에 필요한 스택 공간이 자리 잡게 되겠고, 그 스택 공간에는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택의 그 비례해서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m 플러스 n개, 요거 n, m,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상수니까 상수는 무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m인데 이 m에서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는 뭐 또 이게 n 곱하기 m일 수도 있어요. 이 배열이 계속 복사된다 그러면. 근데 보통은 C나 C++나 자바나 파이썬 모두 배열 자체가 계속 전달되는 건 아니고 배열의 시작 주소나 레퍼런스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스택 공간에 배열들이 계속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스택, 그러니까 이 트리의 깊이만큼의 공간 플러스 실제 여기서 사용되는 공간, 요 공간.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공간은 이 m에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 km 플러스 n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런 다중변수 그 시간 비고에서는 얘를 이렇게 또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중변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 가서 그래프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이고요. 제가 올려드린 PDF 비고 설명한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미리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운트썸은 캔썸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출력해야 되는 게 조합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 4, 4, 3, 7이 있으니까 3을 출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캔썸과의 제일 큰 차이점은 중간에 중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다 해봐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 해봐야 된다. 모든 경우의 수를. 캔썸은 중간에 true를 찾는 순간에 한 가지 경우를 찾는 순간에 바로 끝납니다. 바로 중단이 되지만 카운트썸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카운트썸은 이제 모두 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제 카운트를 변수를 놓고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개의 차이를 보세요. 얘는 0이 되면 false로 주고 얘는 0을 줬어요. 왜냐하면 음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 수를 못 만드는 조합이기 때문에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을 반환하면 되고 m이 0이 되면은 1을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m이 0이 된 순간은 조합을 하나 찾는 거니까 이것들을 결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0을 해야 되고 요것들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 더해져서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에서 여기까지 갔더니 false예요. 여기까지 갔더니 false예요. 여기까지 갔더니 true예요. 그러면 요 두 개 때문에 true가 올라가서 결국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ount sum은 여기 내려갔는데 이제 음수가 됐죠. 그러면 올라와서 0이 돼요. can sum은 여기 다 해서 0, 0, 0이 돼도 다 합치면 0이 되고 여기 경우에는 0, 1이니까 요 두 개 합치니까 1이 되고요. 여기는 또 뭐 했는데 여기도 1이 있으니까 1이 될 거고 여기는 1이니까 또 요 세 개를 합치면 3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답을 찾고 올라가면서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합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can sum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순간 끝나요. 여기서 다 올라가면서 리턴 하면서 종료가 되는데 이 카운트 썸은 2 가고 2가 됐으니까 아직 0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걸 다 부를 거예요. 다 불러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다 불러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 다 가서 다 백합니다. 다 0으로 백이 되겠고 이 0들을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돼서 4개씩, 4개씩. 그리고 얘는 이제 0이 됐으니까 밑으로는 안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